자, 1 볼게요. 자, 너네 과학에서 일하는 거랑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거랑 약간 의미가 달라요. 과학에서 일한다 그러면 먼저 시부터 밝혀줄게요.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니네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특히나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은 거의 다 문자로 많이 표시를 해줄 거야. W가 뭐의 약자냐면 1. 1이 0으로 뭐야? 그렇지, 그거 약자고. F가 뭐의 약자냐면 힘. 힘이 파워도 있지만 폴스라는 게 있어요. S가 뭐의 약자냐면 거리. 네? 그래서 W는 FS. 요게 과학에서 말하는 일 구하는 식인데 결국적으로 뭐냐면 일의 뜻이 너네 일을 한다 그러면 힘을 줘서 일을 하죠. 그래서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때 과학에서 일이라고 해요. 어떤 방향으로? 힘의 방향.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을 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한번 보자. 처음이니까.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물체의 질량이 10kg짜리라고 하자. 자, 어떤 사람이 얘를 힘을 10N을 줘서 2m를 끌어당겼대요. 일한 거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대. 그치? 그럼 일한 거야. 그럼 요 사람이 한 일을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구하죠. 힘 얼마 줬니? 10N. 그치?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 다음 몇 미터 갔어? 2m. 단위도 써볼까? 처음이니까 10N의 힘으로 2m 갔어요. 그럼 한 일 얼마? 20. 그치? 선생님 이거 질량을 왜 썼냐면은 헷갈리라고. 이 물리지? 물리는 공식에 의해서 하면 돼. 수학하고 마찬가지야. 너네 일 구할 때 질량이 지금 필요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당연히 질량이 크면 끌어당기는 힘도 어떨까? 세졌겠죠. 커졌겠지. 그치? 단위는 뭘 쓸까 그러면 일의 단위는 공식에 의해서 힘 곱하기 거리니까 뉴턴, 미터 이렇게 되겠죠. 단위가. 그래서 일의 단위는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 뉴턴 미터라는 단위가 있고요. 네? 근데 얘보다 이제 더 많이 쓰는 단위가 J라고 쓰고 읽을 때 주울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뉴턴이나 주울이나 전부 다 과학자 이름이야. 뉴턴 과학자 알죠? 주울이라는 과학자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 이름 따서 단위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거리 단위를 뭘 썼지? 미터를 썼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물체를 예를 들어서 10cm 끌어당겼다 그러면 공식에 대입할 때는 10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 지금 듣고 있어? 거리를 만약에 10cm 끌어당겼대. 그럼 위를 구할 때 거리에다가 10을 넣는 거야? 0.1을 넣는 거야? 0.1을 넣어야 돼요. 그 0.1m니까. 그래서 너네 물리에서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 거리는 뭐 쓴다고? 미터. 응?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센티미터가 나오면
식에 넣을 때는 뭘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쉬워서 아는 사람도 잘 봐. 시험 볼 때까지 마지막 정도. 자, X축이 시간이고, 다시. 왜 시간이 왜 나와? X축이 거리고, Y축이 힘이라 그러면, 힘을 얼마 줬니? 16번. 그치? 거리를 몇 미터 잡아당겼니? 2m. 그러면 10N으로 2m 잡아당겼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우리 기울기나 면적 같은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면적이 나오네?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뜻할까? 1이죠. 1이야. 왜?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 힘 곱하기 거리니까 2를 뜻하는 거지, 그치? 20주울에 2 뜻한다. 그치? 알아두시고. 그러면 너는 여기 봐봐. 보기 중에 가끔 이것도 나와요. 1이 힘 곱하기 거리야. 그럼 너네 2를 1주울을 했대. 그럼 1주울을 했다라는 거는 1 곱하기 1이니까 1N의 힘으로 1m 끌어당기면 1주울에 1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주는 거 제발 집에 가서 복습 좀 하고, 응? 읽어보고 필기할 건 좀 하고. 그 다음 밑에 이런 게 나와요. 중력에 대한 일. 자, 보자. 너네 중력이 뭐지? 중력이 어떤 물체를 보통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 너네 지구 위에서 이 땅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대. 자, 이 물체의 질량이 간단하게 10kg짜리라고 하자. 요거를 요 그림하고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얘를 들어 올렸대. 이렇게. 몇 미터 할까? 1미터 할까? 높이 1미터를 들어 올렸대요. 요거 일한 거거든? 잘 봐. 너는 요거를 들어 올리려면 힘을 어디로 줘야 되니? 힘을 어디로 줘야 돼? 위로 힘 줘야 되지? 그치? 그리고 너네 일이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면 이랬다 그랬지? 그럼 힘을 위로 줬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일한 거야. 됐니? 근데 이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될까? 너네 지구가 이 물체를 어떻게 끌어당기죠? 무슨 힘으로? 중력. 그리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 물체에 뭐가 생겨? 무게. 근데 고등학교 거 통합과학 하면서도 이거 한번 잠깐 해준 적 있을 거야. 늦게 들어와서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볼게.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생겨요. 근데 중력은 어떻게 구하지? 됐나? 이렇게 구하지. 이 F가 뭐라고? 힘 표시하는 건데 여기서는 중력 얘기하는 거. 힘. M이 뭐 표시하는 문자지? 질량.
G는 그렇지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 이거 선행 안 하더라도 앞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자유낙하 운동할 때 중력 구하는 식 배웠고 중력 가속도는 뭐야?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 값이 얼마였지? 9.8. 그럼 너는 가속도가 9.8이라는 게 뜻이 뭐였어?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 1초당 얼마씩 빨라져? 9.8씩 빨라진다. 속력이. 기억나? 요게 중력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너네 질량에다가 9.8. 중력 가속도 곱하면 중력. 즉 뭐가 생기는 거? 무게가 생기는 거. 네? 그러면 요 물체의 질량이 10kg이래. 그럼 거기다 중력 가속도 9.8 곱하면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은 얼마? 98. 힘이니까 뭐야? 뉴턴. 네? 그리고 중력 때문에 무게가 발생하니까 무게도 98뉴턴. 그럼 힘을 얼마 줘야지 이거 올라갈까? 98 이상. 그렇지. 98 이상은 줘야죠. 야, 지구가 98뉴턴으로 끌어당기니까 98.000000001을 주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98보다 조금만 더 크면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그 0.0000001은 짜증나니까 생략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릴 때는 중력만큼 힘 주면 올라간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원래는 98.0000001을 줘야 돼. 네? 이해됐나? 그러면 우리가 1 어떻게 구하려고 했어? 1은 힘 곱하기 뭐야? 거리. 그럼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힘을 뭐만큼 줘야 돼? 물체 무게만큼 힘 줘야 돼. 됐나? 잘 쫓아와. 무게만큼 힘 줘야지, 그치? 그리고 거리라는 거는 얘가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높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요게 어떤 물체를 들어올릴 때의 일이야. 응? 들어올릴 때의 일. 근데 들어올릴 때의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지. 중력에 대해서 힘을 줘서 일을 해서 들어올린다. 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 또는 들어올릴 때의 일. 어떻게 구한다고? 무게 곱하기 뭐? 높이. 네? 근데 무게는 질량에다가 어떻게? 중력 가속도 곱하면 무게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무게가 나왔으면은 그냥 바로 쓰면 되고 문제에서 질량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 중력 가속도 곱해서 무게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얘가 한 일을 구해보자. 질량이 얼마? 10kg. 중력 가속도는 9.8. 그지? 그럼 여기 무게가 되죠? 높이 몇 미터? 1미터. 그럼 이 사람이 한 일 얼마? 98. 단위는 줄. 그지? 뭐 뉴턴미터 써도 되는데 줄을 많이 씁니다. 됐니? 요게 이제 들어올릴 때 일. 중력에 대한 일. 그럼 거꾸로 이런 것도 가끔 문제 나오는데 사과가 떨어졌대. 자, 이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었는데 얘가 똑 떨어졌대. 이렇게 표현해요. 왜 떨어진 거니? 왜 떨어진 거야? 아래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서?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사과가 있을 때 사과한테 힘이 작용했고 힘이 작용해서 이동한 거리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일한 거죠. 근데 누가 일한 거야? 지구가 일한 거지. 지구가 중력으로 일한 거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과의 질량이 2kg짜리라고 하자. 사과가. 근데 얘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얘에서 2m 떨어졌다 그랬어. 그러면 지구가 일을 한 거죠. 중력을 가지고. 그치?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한 일은 원래 힘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서 요거는 무슨 힘? 중력이잖아. 그치? 응? 중력은 mg. 맞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거리 하면 되는데 여기서 떨어진 거리라는 거는 높이죠. 높이는 보통 h라는 문자를 써요. 높이가 영어로 하면 뭐니? h처럼 문자를 써요. 그러면 질량 2kg짜리 사과를 무게로 바꾸면 9.8 곱하면 무게가 되죠? 그럼 이만큼의 무게의 사과를 요만큼의 중력으로 몇 미터 끌어당긴 거야? 2미터. 그지? 그 중력의 한질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니? 4 곱하기 9.8이니까 9, 4, 9, 36, 39.2인가? 맞나? 계산은 너네가 더 빨라. 맞아? 맞지? 요만큼의 무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 지구 중력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있고 이동한 거리가 있고. 그치? 근데 끌어당기는 힘 중력은 mg. 이동 거리는 높이. 그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 고등학교 가서 또 나오니까 열심히 해두세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조금 쉬울 거야.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울 때 나오겠죠, 당연히. 선생님 왜 자꾸 고등학교 얘기를 꺼내냐면은 고등학교 때 문제가 많이 어려워. 중학교보다 문제들이 한 2~3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나 중학교 때 문제들 잘 풀어놔야지 고등학교 가서 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보자. 결론도 보자. 자, 세 번째 보자. 1이 0인 경우. 이거는 1이 0이라 그러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과학에서 일을 안 하는 경우. 자, 그럼 우리가 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힘 곱하기 거리였죠. 그죠? 이게 기본식이지. 그럼 일을 안 했대. 그러면 곱하기니까 힘이 0이거나 또는 거리가 0이면 일을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과학에서 일이 0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힘이 어떤 경우? 0인 경우. 또 어떤 경우? 이동 거리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게 특이해서 요거 갖고 시험이 잘 나와.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힘하고 이동 거리가 수직일 경우. 이거 한글로 써줄게.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어떤 경우? 수직입니다. 이거 좀 특이해요.
요 위에 거부터 먼저 보자. 자, 일을 안 했다. 일이 0이라 그러면 힘이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했대요. 너네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달릴 때 요 얼음판에 마찰이 없다 그러면 보통 너네 물리에서 얼음판 나오면 마찰이 없다 이렇게 나올 거야. 실제로는 마찰이 조금은 있지, 그치? 마찰이 없대요. 그러면 처음에 달리던 속력대로 어떻게 될까? 계속 미끄러지겠지. 그럼 얘는 힘을 안 줘도 어때? 계속 가지. 네? 힘을 안 줘도 처음에 속력대. 이게 대표적인 힘이 0이 되는 거예요. 네? 힘을 안 줘도 처음에 속력대로 계속 가요. 힘은 0이야. 이동거리는 있지만 그리고 과에서 일을 안 했다 그랬죠. 그리고 니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계속 달리는데 등속 운동할 때는 물체한테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등속 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때? 처음에 물체가 달릴 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면 더 빨라지는 거고 물체가 달릴 때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느려지는 거지. 그래서 물체가 달릴 때 아무런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돼? 안 멈추고 계속 등속 직선으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 힘이 안 가해진 거야? 잘 들어. 이거 아직 복습할 시간 없어. 그러면 힘이 안 가해졌으니까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다음 이동거리가 0입니다. 얘가 벽을 밀었대. 쓸데없이 벽을 밀었대. 야, 벽을 미는데 벽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이죠. 그럼 벽을 밀었으면은 힘은 준 거잖아. 힘은 있어요. 근데 이동거리가 있어 없어? 없죠. 응? 요거 이동거리가 없지. 그러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얘가 좀 특이한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떨 때? 수직. 대표적으로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거. 자, 어떤 사람이 여기다 그릴까? 너네 가방을 들고 있어. 들고 있다라는 거는 가방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해? 사람이 힘을 주고 있는 거지. 들고 있다. 됐니? 근데 수평으로 걸어갔대. 이쪽으로 걸어갔대. 그러면 힘의 방향하고 이동하는 거리 방향이 어때? 수직이 돼버리지. 그럼 이거는 일을 안 했다고 해요. 선생님 아까쯤에 일의 뜻이 뭐라 그랬어? 일을 했다 그러면 뜻이 뭐라 그랬어? 힘의 방향으로 어떻게?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 그랬지. 근데 힘은 어디로 주고 있어? 위로. 근데 물체가 위로 갔니? 안 갔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지, 그치? 그럼 이거는 일을 안 했다 그래요. 일이 0이야. 네? 잘 봐야 돼. 쉽다고 대충 보지 말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0이다. 이게 왜 일이 0인지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삼각비 가지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증명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일이 0이 나와요. 이게 수직이 되거든요. 나중에 복잡하니까 나중에 고등과정한테 한번 배우면 되고. 근데 주의할 거 봐봐.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을 줬대.
잘 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대각선으로 힘을 줬는데 이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대. 이거는 일을 한 거냐 안 한 거야? 요거는 일을 한 거야. 잘 봐. 얘가 힘을 대각선으로 줬지만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이동했지. 응? 그럼 일단 이동한 뭐가 있어?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럼 거리는 있어. 그래 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일이 뭐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지. 근데 힘을 대각선으로 줬지만 요 대각선 힘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의 힘은 X방향, 수평 방향의 힘하고 Y방향, 연직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어때? 가해진 거야, 안 가해진 거야? 가해진 거야. 그래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일을 한 거야. 이해됐나?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니는 대각선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힘을 줬을 때 이 물체한테 수평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힘이 가해지겠지. 오케이? 근데 얘는 다르지?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만 힘을 줬으니까 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하나도 안 가해지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물체를 들고 어떻게 할 때? 수평으로 이동할 때 이지 0이야. 또 어떤 경우냐면 원운동. 원운동일 때 여기 수직이 돼버리거든. 잘 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 거야. 잘 봐. 얘네 뭐 지불놀이 같은 거 할 때 뭐 깡통을 이렇게 매달고 뺑글뺑글 돌려요. 이렇게. 지불놀이 알아? 막 뺑글뺑글 돌려. 이런 원운동 할 때는 이게 수직이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서 힘주고 돌리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깡통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가운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나중에 한번 배우는데 이렇게 원운동 할 때 가운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힘이 작용해. 그리고 깡통을 막 돌리다가 여기서 딱 놓으면 얘가 일로 날아가거든. 접선 방향.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일로 날아가. 그래서 니네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저거 아니? 이렇게 막 돌리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 투포하는 이거 아니 이렇게 해서 뭐 투포한이라고 그러나? 어디서? 그런 거 보면은 니네 앞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려고 하면은 돌리다가 여기서 놓으면 앞으로 안 가요, 그죠?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니네 원운동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원을 돌 때는 힘은 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의 중심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하고 이동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럼 얘 어때? 힘하고 이동하려는 방향이 수직이지. 그럼 이렇게 돌릴 때 과학에서는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해요. 네? 일이 0이다. 그럼 이런 대표적인 원운동이 뭐가 있냐면 가운데 지구가 있어. 자, 지구가 있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돌아요. 원운동이지. 또는 인공위성이나 달이 돌아요. 원운동이지. 그럼 인공위성이 돌 때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원으로 돌 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여기서는 중력이죠. 힘이 작용하고 있고 얘가 운동하려는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이게 수직이 되고 있어. 이거 잘 나와.
물체 들고 수평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원은 뭐예요? 과학에서 일을 안 했다. 좀 특이하다. 일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일을 한다. 그치? 선생님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중요해서 그래요. 자, 밑에는 이제 일과 에너지라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오른쪽에 너는 이해를 했는지 1번부터 4번까지만 한번 해볼래? 1번부터 4번까지? 그거 하고 풀이합시다. 어려운 거 있으면. 자, 그 밑에 일과 에너지 한번 볼게요. 밖에 비가 오네. 서진이 우산 잘 가져왔네. 뭔가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기 다이하고 서우 서진이 우산 안 가져왔지? 가져갔어? 안 가져온 사람은 얼른 들어가야지. 자, 보자. 일과 에너지. 자, 일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고, 에너지를 한번 보면은, 에너지의 뜻이 있어요. 에너지가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게 이제 에너지의 정의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너네가 몸에 저기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지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에너지 단위가 있는데 에너지 단위를 이렇게 써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줄. 그럼 아까 일의 단위가 뭐였지? 줄이었지, 그치? 일하고 에너지 단위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 그러면 그 물체에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면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전환,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단위도 어때? 똑같이 써.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 어떤 물체를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했듯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면 뭐 한 거니? 일한 거죠, 일. 들어 올릴 때 일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이 물체의 무게 곱하기 뭐? 들어 올린 높이. 맞니? 그럼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얘가 높은 곳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에너지가 됩니다. 너네 이렇게 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은 이제 땅 지면을 기준면으로 잡거든? 그럼 어떤 기준면에서 물체가 높이 있어. 높이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위치 에너지. 앞으로 에너지는 E라고 쓸 거예요. 에너지 약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거꾸로. 여기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선생님이 놨어. 그럼 떨어지겠죠. 떨어졌는데 밑에 말뚝이 있었대. 그 물체가 떨어져서 말뚝을 어떻게 할까? 받겠지. 그럼 얘는 에너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에너지? 기준면보다 높이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치? 그럼 에너지가 있었는데
떨어져서 말뚝을 민 거야. 민 거면 뭐 한 거냐면 일을 한 거야. 왜? 떨어져서 말뚝을 밀었다는 거는 말뚝을 미는 힘이 있을 거고, 말뚝이 밀려난 뭐가 있어? 거리가 있잖아. 그치? 힘을 아래쪽으로 줬고 아래쪽으로 밀려났지? 그럼 일한 거란 말이야. 즉 에너지가 있으면 또 뭐도 할 수 있다? 일도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일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다리도 똑같이 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에 에너지 종류를 좀 배우는데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운동 에너지, 대표적인 에너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문제 요거 5번만 안 풀었는데 요건 같이 한번 볼게요. 간단하니까. 자, 일과 에너지에서 맞는 걸 골라라. OX를 치라는 거죠. 1번 맞니? 맞아? 여기 1의 정의죠. 아니 1의 정의죠. 에너지의 정의죠. 에너지가 2를 할 수 있는 맞고요. 2번 맞니? 그렇죠? 에너지하고 2하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위가 똑같다. 3번.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랬죠? 바뀔 수가 있어요. 4번. 추를 들어 올리면 추의 에너지는 줄어든다. 맞을까? 봐봐. 추를 들어 올렸대. 근데 들어 올렸다는 건 2란 거지? 그럼 이 추를 들어 올릴 때 2를 예를 들어서 10주를 했대. 그러면 2를 10줄만큼 해주면 얘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얼마 생길까? 10이 생기겠죠. 그럼 맨 처음에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2를 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이해됐나? 이건 틀렸지. 줄어든다가 아니고 2를 하면은 2를 한 만큼 에너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뒷장으로 가보자. 자, 뒷장에 가면은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오늘 너네 그 통합과학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조금 애매하네. 자, 오늘은 공식만 좀 가르쳐 주고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거 좀 설명해 줄게. 자. 에너지는 뭐 되게 많아요, 종류가. 지금 교실에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지. 빛도 에너지고. 밖에 자동차가 달리지.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걔도 에너지가 있어요. 자, 에너지 종류는 되게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를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하나 배울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기준면이 필요해. 기준이 되는 면이 기준면보다 높이 물체가 있을 때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기준면으로 잡았어. 이
요 땅 기준면보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높이 떠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 위치 에너지가. 네?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9.8 mH. 9.8 이게 뭐지? 우리 아까 배웠던 중력 가속도야. m이 뭐지? 질량. h가 뭐지? 높이. 이게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인데 왜 이런 식이 나왔냐면은 아까 우리 배웠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물체를 얘가 질량이 m이래. 얘를 들어 올렸어. 근데 높이를 h만큼 들어 올렸대. 그러면 들어 올렸으니까 뭐 한 거야? 일한 거지, 그치? 맞니?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일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무게 곱하기 뭐? 높이. 맞아요? 근데 무게는 물체 질량이 있을 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을 곱하면 무게로 바뀐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들어올릴 때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문자로 쓰면 어떻게 돼? 들어올릴 때 1,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야? 높이. 됐니? 이게 들어올릴 때 1이에요. 문자로 쓰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일한 만큼 이 물체가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그지? 바뀔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치? 잘 봐. 그럼 2를 얼마만큼 했어? 9.8 mH만큼 일했지. 그치? 요만큼 일했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이렇게 돼요. 9.8 mH. 들어올린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이해됐어? 네. 이것저것 짜증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물체가 질량이 2kg짜리라고 하자. 근데 얘가 높이 얼마 할까? 자, 20cm 높이에 있었대. 그럼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거 얼마인지 한번 보여보자. 자,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니? 2. 이렇게 하면 무게로 바뀌는 거지. 높이가 얼마? 20. 근데 선생님 아까 기본 단위가 있다 그랬죠. 거리나 높이 이런 것들은 뭘 쓴다? 미터 쓰는 거야. 몇 미터? 0.2미터죠. 요게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돼요. 계산은 그냥 해보고. 이런 게 위치 에너지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어떤 물체가 움직여? 운동해. 그럼 에너지가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 운동하지. 그럼 에너지가 있어. 이걸 운동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평면에서 질량이 킬로그램이 질량 단위니까 질량 안 써도 되겠죠? 뭐 1kg짜리 질량의 물체가 2m/s로 움직이고 있대. 운동하지? 그럼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m이 뭐라고? 질량. v가 뭐냐면 속력. 속력을 문자로 표시할 때 v라고 표시. 이게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자,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 1 곱하기 속력이 얼마? 2인데
제곱 있어요. 까먹지 마세요.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모자르니까 공식만 일단 밝혀주고 다음 시간에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2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지?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 또 2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하고 1, 운동 에너지하고 1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게요. 네? 이 물리 계산하는 거라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어려운 것들이 발견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2라고 요 에너지 공식들 이런 것들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